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별별지기 차현주입니다. 지난 2004년에 발사돼서 쉼없이 우주 공간을 비행하다가 해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로제타호 기억하시나요? 그 로제타호가 해성의 생생한 모습들을 담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별별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인류 최초로 해성 67P 궤도 진입에 성공한 로제타호가 근접 촬영한 해성 표면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생생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이 사진에는 크레이터, 둥근 바위, 가파른 절벽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해성의 구성 성분이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와 거의 일치해 지구 생명의 기원 등 많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우주선에 탑재된 탐사 로봇 파일리를 사상 처음으로 해성 표면에 내려보내 토양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네, 1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막 임무를 시작한 로제타호가 찍어보는 선명한 해성 표면의 모습. 크레이터부터 가파른 절벽까지 정말 고스란히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67P라고 알려진 해성의 모습. 정말 이 로제타가 근접 촬영을 했는데요. 네. 2004년에 발사돼가지고 무려 10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 8월 6일 이 해성이 한 130km 정도 접근하면서 해성의 위성이 되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예상했던 거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놀랐거든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우리가 어떤 이제 해성하면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니까 일반적으로 암석 덩어리인 소행성과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암석 덩어리인 소행성은 이제 뭐 못생긴 감자처럼 물퉁물퉁하고 그런 모습이겠지만 이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인 해성은 뭐 드라이 아이스 모양이라든가 뭔가 좀 그 얼음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근접 촬영한 이 사진을 보니까 뭐 크레이터 같은 것도 있고 울퉁불퉁한 절벽도 있고 이게 지저분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거의 소행성과 비슷한 거의 암석 덩어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이었을까? 물론 해성이 좀 더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녹으면서 꼬리가 생기면 모양이 좀 틀려지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태양이 많이 접근하지 않았고 꼬리가 생기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 두 개의 덩어리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이 소행성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사람의 좀 못생긴 사람의 얼굴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전체로 보면은 해성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로제타가 계속 그 옆에 있으면서 이 해성이 변하는 모습을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성이 어떻게 녹고 어떻게 가스들이 분출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해성의 신비가 많이 밝혀질 거고 또 이제 점점 이제 이 로제타가 이제 해성에 접근해가지고 올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10km 정도 가까이 가면서 착륙선을 내려보내죠. 그 영어로는 파일리, 그다음에 뭐 현지 말로는 이제 필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100kg짜리의 착륙선을 내려보냅니다. 그럼 그 착륙선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내려가가지고 결국 우리는 봤으니까 온 다음에 궁금한 건 뭐예요? 만져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성분을 알고 싶죠. 그래서 이 필레라고 하는 착륙선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암석이라든가 아니면 표본을 갖다 토양의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해성이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변화할 건데 실제로 거기서 들여다보니까 성분들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 해성은 46억 년 전에 처음 태양계가 만들어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관측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해성에서 비롯된 물들이 지구 생명의 기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그 46억 년 그 모습 그대로의 토양을 채취해서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되겠죠. 어찌 보면 뭐 지구 탄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태양계 초기의 모습, 태양계 탄생의 비밀. 결국 그것은 우리의 기원을 또 알게 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주선의 이름이 로제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고대 문명의 비밀을 밝혀냈던 로제타석. 그다음에 착륙선의 이름이 필레. 이 필레가 또 뭐냐면 고대 이집트 신전들이 많았던 그 나일강의 작은 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자를 해석하면서 그 당시의 문명을 알았던 것처럼 이 로제타가 가가지고 필레가 착륙해서 그 성분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고대 해성의 모습의 기원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탐사선이
결국은 인류 문명을 왔을 때 고대 문명을 갖다 파악했던 로제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탐사선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상당히 사진 보고 저도 참 의외였습니다. 네, 이 로제타와 필레가 우리에게 알려줄 해성의 비밀도 얼마나 더 있을지 기대도 되고요. 그들의 임무 앞으로 더 상원해 보겠습니다.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의 북극 근처에서 구름이 관측돼 북반구에 마침내 여름이 온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에 걸쳐 타이탄의 남극 부근에서만 구름을 목격하면서 남반구가 여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말에 거대 폭풍이 발생하면서 타이탄의 북반구에서는 구름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에 처음 제대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지구와는 달라 거울 같은 호수 표면에 구름이 흘러가는 장면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지구 이외의 천체에서 이런 장면이 목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토성의 제일 큰 위성 타이탄, 최근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타이탄에서 구름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구름인데요. 교수님, 타이탄에서 구름이 발견됐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사실 구름이 있으려면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래 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타이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타이탄이 토성의 위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토성 표면의 온도는 영하 한 20도쯤 됩니다. 영하 20도에서 물이 있는 바다가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 타이탄은 표면에 액체가 있는데 그게 물이 아니라 탄화수소 같은 거예요. 뭐 에탄올, 메탄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탄화수소로 된 그런 바다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구름은 토성의 그러니까 이 타이탄의 북반구 쪽에,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을 텐데 북반구 쪽에 있는 리자라고 하는 커다란 그 남한 면적되는 바다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가 물로 된 바다가 아니라 탄화수소로 된 바다죠. 그 바다 위쪽에 구름이 생성된, 그리고 그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사진 찍힌 거거든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결국은 구름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증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거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보기에 이 타이탄의 북반구에 여름이 왔을 것이 아닌가. 이 타이탄은 지구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오래 걸립니다. 이 토성 같은 경우에 이제 태양을 도는 주기가 30년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계절이 바뀌려면 한 계절이 한 7달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7, 28이니까. 그래서, 과거 2004년에 이제 그 토성에 도착해가지고 남반구에 구름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카시니 탐사선이. 근데 이제 지금 한 10년 정도 흘렀잖아요. 북반구에 구름이 생긴다는 걸 봐서는 지구도 우리가 북반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고 겨울이죠.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반구에 구름이 없어지고 북반구에 구름이 생기는 것은 그동안 10년쯤 흘렀으니까 이제 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북반구에 여름이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 구름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결국은 탄화수소가 이제 탄화수소에 있는 액체의 바다가 있고 이것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이제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메탄가스 이런 것들로 된 이제 수증기는 아닌 가스, 구름층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된 구름이 아니라 메탄가스 같은 거로 된 구름이거든요. 그런 구름층이 흘러가는, 어차피 거기도 바람이 불거든요. 초속 몇 킬로 정도의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의 현상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도 있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액체의 바다가 있고 하면 증발, 또 이렇게 하면 또 구름도 생기고 상당히 지구와 비슷하지 않나. 물론 성분은 틀리지만. 그래서 이 타이탄은 이 대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위성이면서 또한 액체를 표면에 갖고 있는 그런 유일한 위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구의 기상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이 타이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카시니 탐사선이 2004년부터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찍었다. 그래서 지구에만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탄의 북반구에 여름이 오고 있다. 말은 좀 멋있죠. 그러네요. 저 멀리 있는 이 타이탄에도 사계절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대기의 변화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 우주는 알면 알수록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